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0월 11일 수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한국일보. 재난에 링거도 못 맞을 필수 의약품 관리. 계속해서 세계일보. 해외로 떠도는 탈북민들 거주 불명자 83%는 제3국으로 간다. 또 조선일보. 국회가 부결시킨 김희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그대로 두는 청와대. 그리고 중앙일보. 50년간 전진했는데 한국차가 후진한다. 다음은 한겨레. 서울시 청년주택 45곳 중 주민 합의된 곳은 단 3-4곳. 복지시설조차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 이번엔 동아일보. 1급 이상 공직자 42%는 주택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아울러 서울신문. 썼다 지웠다 하는 학생부 불신 갈수록 커진다. 이제는 국민일보. 소득 303원 늘었다고 4만 원 깎는 기초연금.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짚어봤습니다. 10월 11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은정씨 오늘 9개 종합일간지 일면 헤드라인 내용 겹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필수 의약품 비축 문제, 그리고 해외로 떠도는 탈북민들 문제, 또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학생부 전형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내용이 일면 헤드라인으로 고루고루 담겼습니다. 네, 참 다양한데요.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하는 것으로 타결될 것이다. 어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협정이 오늘 0시에 만료됐지만 아직 타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전 협정이 그렇습니다. 사드 후폭풍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0%로 상향 조정 예측했습니다. 수출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모처럼 다행스러운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뉴스 더하기 뉴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오늘도 뉴스의 항해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의견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번호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고 잠시 후 뉴스 브리핑 이어갈 텐데요. 오늘도 최혜윤 리포터가 기상청에 나가 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도 비가 오고 있습니까? 네, 전국적으로는 아니지만 서울에 조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가을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도권과 강원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비는 아침까지 내리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요. 현재도 아침 기온 서울이 16도로 쌀쌀합니다.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고요. 청주와 광주도 21도, 대구는 23도에 머물면서 전국 대체로 어제보다 기온 낮겠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또다시 점차적으로 떨어집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서울이 11도, 낮 최고 기온도 15도에 머물겠고요. 모레는 아침 최저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면서 일부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에는 서리도 올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소화도 잘 안 되는 밀가루 음식만 찾는 식구들. 어우, 참 걱정이네.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100% 오리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
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지난 2010년 3월에 있은 천안함 침몰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이 발생하고 1년 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피격 사건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피격 사건으로 규정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공식 백서는 둘로 갈라진 천안함의 함수, 즉 앞부분 선체의 침몰된 위치를 잘못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서보다 약 1km 북쪽에 함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침몰 위치의 수심이 5에서 10m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표시했는데요. 실제 수심은 24m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미디어 오늘은 천안함 피격 사건 백서의 신뢰성에 큰 흠결이 생겼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은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위원에 대한 명예훼손 항소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신상철 전 위원은 이명박 정부와 군이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려 기소를 당했는데요. 신상철 전 위원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침몰 위치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고 결국 백서의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신상철 전 위원 김용민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백서에 나온 함수의 침몰 지점이 잘못 기재된 것은 우리 군이 천안함 수색 대신 천안함과 충돌한 이스라엘 잠수함 수색에 혈안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신상철 전 위원은 천안함 침몰이 좌초 후 이스라엘 잠수함과의 충돌로 빚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그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어선들 한두 척이 나가서 한두 바퀴만 돌면 다 찼습니다. 무슨 조그마한 물체도 아니고 사고 지점에서 불과 180m 떨어진 지점에 있었어요. 바로 옆에 가라앉아 있는데도 이틀 동안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틀 동안 함미와 함수를 찾지 못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다른 지점에서 천안함과 충돌해서 가라앉은 그 물체에 온 해군의 전력들이, 구조 인력들이 그쪽으로 다 집중됐기 때문이거든요. 문제는 그게 이제 천안함 사건에 사실 감추어진 드러나지 않은 진실의 한 단면인데, 좌초를 해서 문제가 생긴 천안함이 표류를 하고 있던 중에 또 다른 함선과 충돌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충돌은 상대가 존재하잖아요. 그 물체는 미국과 관련된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의 잠수함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물체에 집중하는 동안에 천안함은 잠수함미는 내몰라라 했던 첫 이틀 동안에 그 진실이 거기 감춰져 있는 거죠. 한편 신상철 전 위원은 당시 천안함과 충돌했던 이스라엘 잠수함은 비밀리에 이스라엘 조선소로 이동됐고 지금은 다시 운항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외에 있는 생존 장병이 천안함은 폭침이 아니었다, 이렇게 증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계속 들어보시죠. 그때 이제 사고가 난 이후로 물속에서 조용히 건져졌죠. 물 밖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수중에서 이동을 해서 이스라엘 하이파 조선소에서 2년 동안 수리했다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어뢰가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은 어뢰 그 자체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생존대원. 처음에 사고가 난 이후에 근 한 달 동안 그 수도병원에 이렇게
거의 뭐 갇혀 있으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고 또 가족들의 문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실토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프랑스에 유학 가 있는 생존 대원, 그 친구도 프랑스에 있는 지인분한테 진실을 다 얘기했어요. 뭐 폭발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전원함이 자초했었다라는 부분을 했지만 그것을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난 2014년 방위사업청은 비행장 주변을 감시하는 이른바 국지공역 감시체계의 전력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엉망이 됐겠죠. 그래서 우리 군의 전력화가 2년이나 미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독일의 한 업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업체는 당시 재무 문제로 파산 절차를 밟고 있었으며 방위사업청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회사와 70억 원 규모의 장비 제공 계약을 체결했지만 2016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결국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헛발질로 군 전력화 시기는 당초 예정됐던 2016년에서 2018년 말로 2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계약을 추진한 담당자에게 주의나 경고와 같은 낮은 단계의 징계만 내렸습니다. 이처럼 방위사업청의 계약 해제로 군 전력화가 지연되거나 좌초된 사업은 최근 5년 동안 모두 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규모는 2천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지난 4월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2기가 기습 배치됐죠. 이건 미국의 압박이 아닌 우리 정부, 당시 황교안 대행이 이끌던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사드 알박기를 주도한 이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인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가 작성한 사드 체계 배치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이 문건을 보니까 김관진 안보실장이 사드 조기 배치 방침을 관철했다.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한겨레 기사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방송통신위원회 간부의 승진을 심사하며 사상검증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승진 대상자를 신원 조회해서 심사 과정에 개입했던 것인데요. 일부 승진 대상자들에 대해 북한 미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안보관이 투철하다 또는 북한 주체 사상의 허구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평가를 내렸던 것입니다.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위원회, 이명박 정부인 2008년에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이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를 상대로 한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언론 자유가 존립의 이유이기도 한 방송통신위원회, 그 이미지에 타격이 가해질 것 같다고 한겨레가 평가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또 불법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걸 정치 보복이다라고 말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한 이동관 전 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 나섰는데요. 이 전 대통령과 정치 공작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사실은 이제 보도만 보면 그 시스템을 모르시는 국민들께서는 야, 뭐 대통령의 복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매일 대통령을 만나지만 제가 하는 일에 1%도 제대로 보고를 안 합니다. 시간도 없고. 하물며 이런 정보기관에서는 그 단계별로 뭐 심지어 그 정보기관 장에게 보고하는 것까지도 다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비밀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한테 가는 일이라는 거는 거의 가뭄에 콩나듯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통령이 또 매우 바쁜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이 보고받을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편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한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이것이 이런 일이 안 벌어졌다면 보복이죠. 근데 엄연히 그 사진도 나왔고 블랙리스트니 화이트리스트도 나왔고 증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댓글도 나왔고.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시켰든 안 시켰든 어쨌든 내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나의 책임이다. 여기서 출발해야죠. 합성 사진을 만들고 누구를 갖다가 감시하고 누구를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을 그것은 한가한 일이냐 이거죠. 물론 지시 안 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벌어진 일이니까 나의 책임이다. 이런 대인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이 벌인 과거 적폐를 꼽으며 조사 대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과거 적폐로 꼽히는 사건들 적지 않지요. 자,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 절반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 모두 10건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5건이 법원에서 무죄가 난 것입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조만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북방 한계선 NLL 관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한 국정원의 재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상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인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다. 이런 의혹이 있죠.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중국 다스법인의 대표로 선임됐다. 이런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시영 씨는 올해 다스 본사의 회계와 재무관리를 총괄하는 직책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중국 다스법인 4곳의 대표를 넘겨받은 데 이어 자금 관리까지 맡은 겁니다. 시영 씨가 다스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인데요. 다스의 과장으로 입사한 지 6년 반 만에 다스의 금고를 책임지는 요직에 오른 것입니다. 이상 JTBC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지난 2012년 19대 대선 직전 SNS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윤정훈 목사가 박근혜 후보 보좌관의 요청으로 박 후보를 도왔다고 말하는 음성 파일도 공개됐습니다. 박근혜 그 수석 보좌관도 2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도와달라고 그냥 나 도와주기도 했지. 이 음성은 팟캐스트 나는 꿈수다에서 공개한 것. 시발담 단장 윤정훈 목사의 육성 계속 들어보자. 당시 박근혜 후보의 그 수석 보좌관은 누구였을까? 그 사람이 웬만하면 국회의원 3선보다 힘이 센 박근혜 바로 밑에 가장 힘센 사람이 이 다음 주에 와요 여기시. 김무성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가 오는 거지. 그래서 사무실을 여의도로 옮긴 거야. 김무성 당시 총괄선대 본부장과 박근혜 후보까지 연결된 조직. 그 조직의 사무실이 바로 시발단. 논란이 되자 새누리당 대변인의 해명. 여의도 인근에 한 사람당 2천만 원씩을 내서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무실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그런데 윤정훈 목사는 자신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무실 운영비를 댈 수 없었다고 주장. 그렇다면 대신 돈 대준 사람은 누구였을까? 내가 돈이 없죠. 나를 지원하는 분이 이분이 국정원이랑 영정원이랑 연결이 돼 있어. 그는 바로 국정원 사람. 이것도 큰 논란이 되자 윤정훈 목사는 국정원하고는 전혀 무관한 국정일보라는 신문과 국정원을 헷갈렸다고 궁색한 해명. 제 비즈니스 파트너가 국정일보 총재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창기에 그걸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돈줄의 실체를 계속 말하는 윤정훈 목사. 강의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발언하고 강의비라도 주지. 시발단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SNS 쪽은 다 있지. 뭐 본부마다 자기네 비밀 그거 만들어놨어. 네, 바로 직계 조직은 한 50명 되고 또 외곽 조직도 이리저리 많지. 선거 승리 후 이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앞날이 보장돼 있었던 듯. 박근혜 되면 이 중에 몇 명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바로 픽업될 뿐 아니라 뭐 청와대에 뭐 갈 수도 있고 공기업에 갈 수도 있고 또 취직은 거의 걱정을 안 하지. 또 논란이 되니 180도 다른 해명을 하는데 어떤 직책을 주겠다든지
그런 약속이나 어떤 그런 통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국정원 돈 받고 시발단이 가동된 것일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진실 근처에 다가가지조차 못하고 수사는 국정원 쪽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한 종편 채널 이 문제가 수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고 보도. 시발단 운영자였던 윤정훈 목사와 국정원 직원 간의 통화 내역이 확보되면서입니다. 특히 수사는 시발단의 사무실 운영자금 등 활동비에 국정원 자금이 투입됐는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술, 대화, 사람,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위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13억 분의 1위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슈엔 침대. 서울 인천 경기에서 FM 103.5MHz로 함께하는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부산에서는 FM 105.7 KNN 러브 FM으로 또 인터넷만 닿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SBS 고릴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방송 들으신 견해 또 시사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장미숙님, 천안함 사건 정말 믿기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에 의한 폭침 사건이다. 정부는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 이치에 맞지 않은 말과 황당한 증거 자료에 우롱당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밝혀지길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폭침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결론에 신뢰성을 두는 분도 상당하지요. 자, 아직까지 제대로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있다면은 반드시 규명돼야 할 줄 믿습니다. 김선미님, 우리나라 권력자는 자기의 시대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치, 법, 도덕, 윤리적 무한 책임을 말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홍승희님,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는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 끊임없는 꼼수, 언제쯤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견해를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문자를 통해서 의견 보내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지요. 그래서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필요성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박계인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했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인권 유린과 인권 말살을 넘어 정치적 인신강금이라는 잔인한 정치보복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좌파 독재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들려주는 것만 듣고 보여주는 것만 봐야 하는 좌파 독재의 암흑의 그늘에서 진실과 정의의 존재마저 잊은 국민들이 진실을 듣고 정의의 눈을 뜨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부터 수많은 애국 국민과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갑니다. 약 석 달 전 청와대 캐비닛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이 다수 발견됐는데요. 이 문건에서 박근혜 정부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려 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문건을 보니까 이건희 회장은 왕, 이재용 부회장은 세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에게 세자의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청와대가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청와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삼성전자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이 승인하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받았다라는 게 검찰 주장 아닙니까? 이런 검찰 주장에 힘이 실리겠네요. 지난 2014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에 나온 내용이었으니까요. SBS 보도였습니다. 내년 6월 13일에는 시장과 도지사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사실상 전남지사에 출마할 뜻을 밝혔습니다. YTN에 출연해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전남지사를 출마한다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우리 국민의당이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손학규, 전정배, 정동영, 박지원 당 대표급, 대통령 후보급들이 일선에 나서서 띄워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침체된 당을 살리고 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당원들이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국민에게 우리 국민의당이 이렇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제가 뛰어다니니까 꿈틀꿈틀 하더라고요. 한편 바른정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오는 23일 국민의당 특강에 강연자로 나섭니다. 내년 6월 13일에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특강인데요. 국민의당 일정에 다른 당의 유력 인사가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강연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야권 연대 시나리오가 나오는 가운데 이루어져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팎에서는 수도권에서 바른정당과 연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요.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어제 서울대 공대가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무슨 성명일까요?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학문이 존폐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탈원전으로 가면 경제와 안보 그리고 환경도 모두 득될 게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일면에 실었네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건설할지 여부를 곧 결정할 시점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임명한 전문가 그룹 워킹그룹이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워킹그룹은 2030년 전력 수요가 100기가와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세웠던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보다 약 13기가와트가 줄은 수치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1기의 설비 용량을 1기가와트로 보면 7차 계획은 불필요한 원전 약 12기의 건설을 합리화했던 셈이죠. 네, 12기가 불필요했는데 12기가 필요하다. 네,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그 건설 여부를 결정할 신고리 5,6호기 역시 이 12기
불필요하다고 지적된 이 12기에 포함됩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모두 24기죠. 박근혜 정부에서는 2030년에 원전을 35기까지 늘리려고 계획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외교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이에 대한 결정을 외교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내립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외교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교부는 지난 10년 동안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전문가로 외교부 전직 공관장들을 위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외부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관련 정보를 독점해왔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청구 10여 건에 대해서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논란이 큰 사안이었지만 한 차례의 회의 소집도 없이 전직과 현직 외교관끼리 서면으로만 의견을 취합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모 씨는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모 씨가 SNS를 통해서 미성년자 성매매와 즉석 만남을 시도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아 오빠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모 씨의 SNS 계정은 지난해 말 처음 개설됐는데요. 이 계정에는 함께할 동생 구함, 나이는 14살부터 20살 아래까지 샤워실 제공, 이런 따위의 글이 게재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이 씨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같은 이 씨의 성적 취향이 딸의 친구를 살인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이 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뉴스원 보도였습니다. 한편 이 어금니 아빠 이모 씨에 대해 삶이 일종의 거짓과 과장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심리적 노출증 환자일 수 있다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CBS 라디오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프로파일러 출신의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의 진단이 그러한데요. 이모 씨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분석입니다. 들어보시죠. 이거는 병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인격장애 쪽에 가깝죠. 왜냐하면 자신의 의도를 정확히 잘 알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셀럽이라고 합니다. 셀럽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관심을 먹고 사는 셀럽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약간의 일탈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라나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두유 배지미를 만든 정식품 창업주 정재원 명예회장이 별세했습니다. 향년 100세입니다. 정재원 회장 의사였지요. 뼈가 앙상하고 배만 불룩하게 나온 갓난아기 환자들, 소화불량으로 죽어가는 이 어린이를 위해서 두유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네,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재원 회장은 아빠였겠지만요.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전 김용민이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6시 20분 SBS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5이고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바뀌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배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엄만 또 내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진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왜 엄마 내 맘도 모른 채 매일 똑같은 잔소리로 또 자꾸만 보채. 난 지금 차가운 세상 속.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